신엄마의 자수가 유병헌 씨 검거 작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범죄 심리 분석가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신엄마 잡으려고 6천 명이 금수원 들어갔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못 잡았었는데 느닷없이 그 다음 날 자수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왜 자수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1단계나 뭐 어떤 중간 단계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자수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됐다는 건 어떤? 말하자면은 특정한 어떤 도피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뭐 쭉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에도 어떤 특정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성과가 이루어지는 다음에는 다음 사람으로 이제 국면 전환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도피에서 이 사람이 할 역할은 끝났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혼자 안 되겠다, 압박감도 크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예, 겁니까? 뭐 혼자 뭐 본인은 그렇게 자수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 본인 말씀인 거고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분이 이제 출두하는 과정, 예. 어떤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거 보고 특히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게 이제 지하로 들어왔다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는 그런 순수한 형태의 뭐 지쳐서 나왔다 이런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또 인물도 있을 거고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걸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사람 말고도 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표현 좀 그렇지만 가신 그룹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그룹들은 뭐 상당히 많은 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부의 아주 핵심적인 이 신엄마라는 사람도 어쨌건 그 구원파라는 조직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의 사람이 흔들려서 자수를 했다면 내부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흔들렸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뭐 특별히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들렸을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말하자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봤을 때도 네. 이 사람이 이제 자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할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가정을 하고 본다면 이 신엄마의 진술에서도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겠군요. 조사.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진술보다는 행동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분의 행동이 진실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지를 예. 그걸 먼저 파악한다면 진술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진술이란 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진술의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예. 배 교수님이 경찰에 과거에 재직하셨지 않습니까? 네. 프로파일러로. 네. 그러면 지금 프로파일러로 지금 그 앞에 신엄마를 놓고 조사하신다라고 하면 예컨대 어떤 특징들, 뭐를 보고 이렇게 관찰하시게? 기본적으로 이제 말은 안 듣죠. 말을 들을 이유는 없고요. 말은 그냥 말씀하게 놔두고요. 그 근육의 강직도라든가 시선의 회피 정도 아니면은 말 톤의 변화 정도 그런 등등을 평가해 갖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특징을 봐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진술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정도만 그것만 도움이 되지 실제로 유병헌 씨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지금 도망 다니는지를 그 사람한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방법은 없는 거고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 믿어줄 테니까 얘기를 다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예. 역으로 다른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는 시간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네. 긴급 체포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48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범죄 관여 정도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면 조사가 꼭 진행될 수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영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사를 중단해야 되니까 그럼 조사 전략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영장을 발부받으려면은
지금까지 신엄마가 유병헌 씨 도피 작전에서 어떤 식으로건 역할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여러 가지 정보로 듣기로는 뭐 미디어에 나온 거로 듣기로는 그렇게 확실한 물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판사님께서도 이제 영장을 발부하실 텐데 예.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발부해 주실지 어떨지. 물론 그것이 정황상 발부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조사는 좀 더 효율적으로 되겠지만요. 뭐 그건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예. 어쩌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고 자수해서 내가 진술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군요. 변호사를 대동한 이유가 그거죠. 변호사를 왜 대동했겠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감추고 들어오는 모습도 안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역할을 했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거짓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술하지 않거나 그런다면은 거기서 좀 더 어떻게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예. 제가 뭐 특정한 어떤 용의자나 혐의자들을 면담을 통해서 예. 이렇게 행동 증거를 파악할 때도 최소한 한 4-5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면담이 필요하거든요. 4-5시간이요? 예, 예, 예. 그 정도는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예. 진술은 뭐 쉬었다 하겠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통제가 잘 된 상태에서의 그런 면담 분위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신엄마가 그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너무 이게 커지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국민들이 신엄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뭐 주위 가족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네, 그건 거죠. 배제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뭔가 좀 더 나올 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예, 그렇다면은 그분의 뭐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언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된 반응이 나타나겠죠. 예. 그럼 거기 그것을 판단해서 예. 진술을 들으면 됩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일정 정도 거짓이는 행동이 나온다면은 그건 네. 더 들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 유병헌 씨가요. 지문이 안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순천 별장에서. 네, 네. 그런데 지난번 금수원 진입했을 때 뭐 성과라면 성과인 것이 거기서 DNA를 채취했는데 순천에 있었던 DNA하고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순천에는 갔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가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판단의 오류라고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누구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대존할 수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A라는 것과 A-는 대존할 수는 있지만요. 어떤 DNA 샘플이 있을 때 그게 유병헌인지 아니면 유대균인지 유혁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지문은 등록을 하지만 예. DNA는 등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력범은 지금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지만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를 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병헌 사람이 굉장히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제가 금수원 별장이나 그 화면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휴지에 체액을 묻혀갖고 버렸다고 있고 뭐 옷까지도 있는 상태인데 지문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증거의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금수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수원의 DNA를 확보했다고 하지만은 네. 이 사람이 5년 동안 외부에 의료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아니면 의료 장비를 별도로 갖췄다는 그런 시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분명히 언론에 DNA를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 잡아잡시오 하고 거기에 칫솔을 놓고 책을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증거의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보한 DNA라는 것이 실제로 유병헌의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건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DNA가 누구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예,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DNA를 동일인인지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술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DNA의 프린트는 확보되고 있고요. 이 프린트가 있고 그것에 대조한 어떤 프린트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게 누구 건지는 이미 등록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경찰에서도 대구에서 그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대조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수원에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의문 가는 거는 거기 실제로 그게 유병헌 씨의 것인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프린트가 네. 뭐지 DNA의 그 예. 프린트가 피크, 예. 그
금수원에서 나온 것하고 예, 예. 순천 별장에서 나온 것하고 예. 일치한다. 그러면 예. 아, 유병원 씨가 순천 별장에도 있긴 있었구나라는 건 입증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만약에 그 프린트가 예. 유대균 씨 거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 부자간은 비슷합니까, 그게? 아니죠. 다르죠. 부자간도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몇 개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금손에 유대균 씨가 있었고 예. 유병원 씨가 순천에 간 게 아니라 예. 유대균 씨가 갔다고 하면은 예. 이건 같을 수가 있죠. 왜냐면 같은 사람 거니까. 같은 사람 거라고요? 예. 부자간에도 다르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 예. 그 이동한 사람이 유병원 씨는 아예 순천에 안 갔고 네. 금수원에도 없었고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유대균 씨가 금수원에 있었고 순천에도 유대균 씨가 갔다고 한다면 예. 이 가설도 맞는다는 가설이라는 겁니다. 예, 정확히 이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금수원에서 그걸 DNA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예. 계속 그것이 핵심이었던 게 그겁니다. 예. 그런데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은 어쨌건 지금 그 유병원 씨가 어디에 있을, 심리적으로만 분석했을 때는 어디에 있을, 어떻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성격상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주로 많은 곳에 둘러싸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많이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방이나 이런 것, 특히 이제 순천이라는 외곽 쪽 아니라 예. 수도권 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라는 네. 건 어떻게 분석을 하신 왜냐하면 거죠? 이분의 성격적 특성상 사회 속에 고립된 자로 존재하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멀리 혼자서 이렇게 이제 별장 같은 데 계시면서 숨어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형태의 도피 생활이 더 이분한테는 더 안정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좀 그런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사회 속에 고립된 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분이 계속 평신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굉장히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러싸인 중에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뭐 한두 사람하고 같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예. 가장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지는 뭐냐. 다 가능성하죠. 근데 최적의 상태는 뭐냐라는 것을 추정할 때 그거라는 거죠. 예. 뭔가 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한테 충성을 바칠 사람들이 어쨌건 최대한 많이 있는 곳에 거기에 그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되겠죠. 뭐냐면 사실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측근이라 하더라도 배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 선택지는 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제 경찰이 신체 특징을 일부 예. 공개했지 않습니까? 키가 좀 교정 작- 기록에는 예. 160 정도라고 기록돼 있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손이 왼쪽 손가락이 예. 두 군데가 없고 저 일단 여기가 뭐 있고 휘어졌다가 가운데는 오른쪽은 또 손가락이 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첫 번째 91년도 출두하실 때도 예. 요건 요렇게 했고 예. 손은 요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걸 했냐 했더니 여기가 조금 그 장애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보통 심리적으로요. 도피할 때 어딘가 사람 눈에 혹시 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더 감추려고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겠죠. 시선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를 화려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그 사람들이 대할 때 시선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분이 예. 하는 행동이. 어제도 전국에 반상회가 열렸고 거기 뭐 이렇게 변장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단도 전국에 배포가 됐었는데 국민들이 일반인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설령 전단을 봤다고 하더라도 딱 보면 그걸 하고 인지하거나 생각나거나 보통 그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다는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검거 전략 중에서도 이런 건 되게 하수입니다. 하수의 전략인 거고요. 고수는 뭡니까? 어떻게? 고수는 이제 그 전문팀이 직접 타겟으로 잡으러 가야 되겠죠. 예. 지금은 저인망식 수사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냥 경각심을 주는 형태의 수사일 뿐이고요. 예. 좀 더 고도의 수사는 전문 수사팀이 움직여야 되겠죠. 예. 지금은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문 수사팀 지금 그 전문 수사팀들이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전문 수사팀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청의 광수대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수사팀인데 예, 예. 그거를 전담해내서 경험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팀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이제 뒤에서 막 서둘러 갖고 막 하니까 예. 사실은 증거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라는 게 막 꼬여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오류가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